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폭력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일 연설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수도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제2의 폭력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FBI가 의회 폭동 사태보다 더 큰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된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 코로나백의 최종 예방 효과가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0만 4,652명 늘어난 2,274만 360명, 사망자는 1,777명이 늘어 37만 8,8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4,179명이 늘어 114만 9,771명, 사망자는 202명이 늘어 3만 9,83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334명이 늘어나 59만 162명, 사망자는 173명이 늘어 19,85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689명이 늘어 21만 7,047명, 사망자는 33명이 늘어 6,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폭력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일 했던 연설이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의 발언은 완전히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을 부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다며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키지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말한 것은 완전히 적절했다며 폭력 사태 선동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선동했다는 지적을 받는 자신의 연설에 대해 모두가 그것이 완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수도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워싱턴 DC에는 연방 소속의 병력과 주 방위군이 배치됩니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의사당 주변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취임식 준비에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은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지정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연방정부가 협력하는 부분은 100% 연방 예산에서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식은 20일이지만 13일부터 연방 소속 진압 병력과 주 방위군이 배치되고 의사당 난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 중인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 15,000명이 투입되고 11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금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제2의 폭력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FBI는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0개 주에서 50개 주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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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연방수사국 FBI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무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의회 폭동 사태보다 더 큰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무장 시위가 16일부터 20일 취임식 당일까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과 50개 주 의사당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9일에도 이미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트위터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미디어 앱 팔러 등은 17일 워싱턴 DC와 50개 주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올라왔습니다. 포스터엔 17일 낮 12시 워싱턴 기념탑에서 백악관 그리고 50개 주 의사당까지 행진하라면서 각자 재량껏 무장하고 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20일 또 다른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100만 민병대 행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사이트인 더 도널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두 번째 취임 선서를 할 것이라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한 최소 150여 명의 용의자를 전국 단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공격이 계획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데다 경찰과 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한 용의자를 전국 단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용의선상에 오른 난동 가담자는 최소 150명으로 알려졌고 수사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연설대를 탈취한 남성과 펠로시 의장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있던 남성 등 용의자 10여 명을 이미 체포한 상태입니다. FBI는 휴대전화와 감시 카메라에 담긴 동영상을 참고해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고 테러 조직이나 적대국이 배후에서 폭력 사태를 조장하진 않았는지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 경찰을 담당하는 하원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팀 라이언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근처에 폭발물이 설치됐던 점을 들어 적어도 조직적인 공격이 계획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P통신은 육군 대위인 에밀리 레이니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100여 명을 워싱턴 DC까지 태워다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이니 대위 외에도 뉴햄프셔와 펜실베니아, 텍사스와 워싱턴주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가 정직된 경찰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의회 난입 폭동 사태 이후 2명의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대피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못한 채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건 이후 민주당 소속 보니 왓슨 콜먼 하원 의원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먼 의원은 지난주 의회 폭동 사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피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폭도들의 폭동으로 의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척 플라이시먼 하원 의원은 하루 앞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플라이시먼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6일 밤 대피해 있는 동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원과 접촉한 이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의회 주치의도 의회 폭동 사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와 50개 주 의사당 인근에서 친트럼프 극단주의자들의 대규모 무장 시위가 예고되면서 집단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배포분의 약 35%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의 배포분 35.3%가 접종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까지는 30.2%였는데 주말을 지나며 접종률이 오른 겁니다. 11일 오전 9시 기준 미국에서는 2,548만 725회분의 백신이 배포됐습니다. 여기에 현 접종률을 적용하면 약 899만 4,600여 명의 미 국민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각 주에 분배한 약 2,500만 회 중 3분의 1가량이 접종된 겁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급 및 유통 등의 문제로 실제 백신 접종은 다소 늦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CDC는 11일 기준 423만 9,775회분의 백신이 장기 요양시설에 배포됐고 시설 이용자 93만 7,028명이 1회분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 1억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한 2차 접종 물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비축해둔 백신을 주정부에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11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데이터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젝스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는 11일 JP모건 39차 연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기대는 백신의 효과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차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지는 임상시험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젝스 책임자는 3차 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투여해야 할 것이라며 3차 접종이 필요할 때 특히 고위험군이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모더나 백신에 대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미 12살 이상인 청소년에게 백신을 테스트하는 연구에 돌입했고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9월에는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1세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연구도 곧 시작할 예정이지만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국 제약회사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최종 예방 효과가 6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는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브라질 뉴스 포털 UOL은 임상시험 결과를 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된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 코로나백의 최종 예방 효과가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UOL은 보건부 국가위생감시국이 정한 최소 요건인 50%를 넘겼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상파울루 주정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가 78%로 나왔다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위생감시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를 91.25%로 발표했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백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65.3%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파울루주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월 말까지 900만 명에게 코로나백을 단계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로 접종은 20여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이달 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주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가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 전역의 경제를 재건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1일 쿠오모 주지사는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1년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연설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위기라는 두 가지 큰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장비, 용품 제조와 공급을 위한 의료 공급 법안과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 원격 의료 법안, 1,000명 규모 뉴욕주 공공보건 봉사단 창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마리화나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가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6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3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경제 재건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대중교통과 도로, 공항, 철도 등 기반시설, 서민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뉴딜식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레스토랑과 극장, 박물관 등의 공공장소를 빠르게 재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머지않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사망자는 3만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팬데믹 시작 이후 6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누적 사망자가 1만 명을 기록했지만 사망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대로 늘어나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주말 사이 누적 확진자는 92만 3,024명을 기록하며 100만 명대에 다다르고 있으며 누적 사망자도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연말 연휴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검사소인 다저 스타디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됩니다. LA 시정부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다저 스타디움을 백신 접종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저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모든 코로나 검사는 종료됩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센터가 풀 가동에 들어가면 매일 평균 12,000명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일 백신 접종 수치가 현재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다저 스타디움 검사소를 폐쇄하는 대신 LA 시내 다른 검사소 14곳에 검사량을 대폭 확대하고 우드랜드 힐스의 피어스 칼리지에 새로운 검사소를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NFL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여하기로 한 자유의 메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리치 감독은 자유의 메달 수훈자로 선정된 뒤 지난주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그 상과 함께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충격을 받아 수훈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유의 메달은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집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주택과 업소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 1년까지 임대료를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크레딧카드로 임대료를 낼 수 있지만 지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크레딧카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 등과 관련된 각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가구 이하의 소규모 거주용 부동산 입주자들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함께 살고 있는 4가구 이하의 거주용 부동산 입주자 등은 자격이 제한됩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양대 복권의 1등 당첨금 총합이 1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국이 복권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당첨금은 6억 1,500만 달러, 현금 수령 시 4억 5,180만 달러입니다. 내일 추첨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은 현재 5억 5천만 달러, 현금 수령은 4억 1,140만 달러입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미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 금액이고 파워볼은 12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맨하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베슬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베슬이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이후 투신 자살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경은 11일 오전 11시 45분께 한 남성이 베슬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다수의 신고를 받았다며 21세의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베슬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